안녕하세요. 코스피에서 그 자금 조달과 사업 계획서 작성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엄인수 CFA입니다. 자, 저희의 목적은 자금 조달, 효율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에 어떻게 사업 계획서, 즉 투자 제안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방법론을 배우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략기획팀이나 재무자금팀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 부분, 아니면 또 이제 벤처기업의 임원분들, 그리고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담당자들 분께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역으로 오히려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종종 수강을 하시곤 합니다. 자, 저희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교재가 아닌데 그 본 교재에 따라서 매일 차시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데, 저희가 좀 차별화된 것은 매일 배우는 그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워크북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사례를 통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이 끝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저희 자금 조달과 사업 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일차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일차에는 자본시장의 이해와 자본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과 그리고 자금 소요 계획을 먼저 수립해보고 가장 적합한 증권으로 어떻게 자본을 조달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권에 투자하는지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증권이 가장 적합한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성격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는데 주식과 채권 아니면 론 중에서도 또 주식 연계증권까지 주식 하이브리드 증권까지 저희가 배우게 되면서요. 이 증권들을 저희가 이 증권들로 자금을 조달할 때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동되는지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옵션 같은 것,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드래그얼롱 옵션이나 태그얼롱 옵션 아니면 풋 옵션, 콜 옵션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울 것입니다. 자, 2일차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자금 조달 전략이 달라지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벤처기업, 그리고 메자닌, 그리고 기업을 인수할 때의 인수금융의 자금 조달의 구조를 수립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자산, 매출 채권과 같은 유동화 증권을 이런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벤처 투자, 그리고 메자닌, M&A 자금 조달, 이렇게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사례를 배움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학습할 것입니다. 자, 3일차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자금 조달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인프라 스트럭처나 부동산 개발, 자원 개발도 있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엔터테인먼트, 전시회, 드라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성의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수립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금 조달 절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어떻게 리스팅을 하고 투자자를 어떻게 접촉을 하고 투자자들이 실제로 요청을 하고 실사를 요청할 때에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투자자의 투자 심사 보고서를 좀 첨부해서요.
투자자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곧 상대방을 알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4일차는 매출 추정과 가치 평가입니다. 이 목적은 사실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투자자와 협상을 할 때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부적인 기업 가치 평가 능력을 기록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업 계획서에서는 뭐 최소한 향후 5개년도의 매출과 그 영업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매출을 추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내부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배우는데 연습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투자자의 지분율, 즉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떻게 투자 배수를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가법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자, 5일차에 가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의 사례를,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실제로 저희가 좀 충분한 사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총 5가지를 첨부했는데요. 자, 벤처기업 투자 제안서가 있고요. 메자닌 금융,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그 투자 제안서, 그리고 이제 그 M&A를 할 때의 그 인수금융 투자 제안서, 이렇게 기업 관련된 성장 단계별로 3개를 저희가 배우고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할 때에 사용되었던 실제 PF 투자 제안서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실제로 그 엔터테인먼트를 개최할 때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투자 제안서. 자, 여기서 사용되는 투자 제안서는 당연히 다 기존에 실제로 제안되었던 투자 제안서고요. 이 사례를 보고 저희가 배움으로써 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투자 제안 그 사업 계획서의 작성 능력을 저희가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자, 6일차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사례를 연습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투자 제안서, 이 사업 계획서를 써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쓸 것인가, 회사에 대한 소개, 사업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조사, 산업 분석, 시장의 조사, 그리고 경쟁자의 분석, 그리고 사업의 단계별 계획 수립, 그에 따른 매출액의 추정, 영업이익의 추정,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를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 협상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차에서는 그 전에 배웠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그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이 좀 깊어지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그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써나갈 수 있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조만간 오픈하게 되는 그 자금 조달과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